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두 번째 단원, 개항과 불평등 체제의 성립. 자, 개항과 불평등 체제의 성립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면 이 단원의 내용은 우리나라가 개항, 항구를 열었는데 그 과정이 어땠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평등한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계약들을 계속 맺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단원 내용에선 여러분들이 조선이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계약을 맺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불평등 요소가 있었기에 이 시기가 불평등 체제라는 평가를 받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며 개항하다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면서 대정책, 즉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정책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정부 내에서 박규수 등은 외국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고 서양과 교류하며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전에는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이러한 주장이 먹히지 않았지만 이제 흥선대원군에서 고종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묻혔던 주장들, 자, 지금 계속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도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자라는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사이에 일본은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서 무력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일본의 이러한 개항 요구에 대해서 일본도 서양과 똑같은 오랑캐다. 자, 일본도 서양이랑 똑같은 오랑캐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이들과 우리가 개항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일본이 이렇게 개항을 한 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일본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우호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자, 우리가 조선이랑 일본이 조약을 맺는 게 이상한 거야? 자, 여러분들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조선이랑 일본은 우리가 계속해서 통신사 파견했잖아. 자, 그것처럼 우리는 예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교류했던 방식을 다시 복구하는 거야. 자, 이건 막 새로운 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면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강화도 조약은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자, 하지만 누구에게만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 자, 일본에게만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약이 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평가를 받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약에는 청해 간섭을 배제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등 세계 항구의 개항,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그리고 치해 법권까지를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해 법권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치해 법권이란 무엇이냐?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선생님이 일본에 놀러 갔어요. 자, 근데 일본에 가서 일본인과 시비가 붙게 돼서 선생님이 일본인을 때렸어요. 자, 그러면 어느 나라 일부 선생님이 지금 일본에 있어요. 그럼 어느 나라 군대가 경찰이 출동할까요? 자, 일본 경찰이 출동해서 선생님을 잡아가겠죠. 자, 근데 거기서 잡아갔다고 해서 선생님은 일본 경찰에게 처벌을 받지 않아요. 자, 어디로 오게 되냐? 한국으로 오게 돼서 한국 경찰에게 한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규정이 바로 치해법권이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이후 조선은 일본과 추가로 개항 장래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자, 그러면서 세계 항구를 개항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교역을 어떻게 할지를 추가적으로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들을 규정이냐? 자, 개항 장래 일본 화폐 사용 가능. 자, 이제 일본이랑 조선이랑 항구를 열었으니까 항구에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조선 화폐뿐만 아니라 일본 화폐도 이곳에서 사용 가능하게 해달라. 자, 그리고 조선에서 너희들 마땅히 수출할 게 없으니까 너희들의 너희들의 주 생산품인 쌀 수출이 가능하게 해달라. 자, 그리고 관세는 없다. 자, 우리가 거래하는데 관세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엄청나게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국제 질서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지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러한 일본과의 조약 이후에 조선이 이제 한번 조약을 맺어보니까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약들을 맺어나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사신단으로 파견되었던 이때 통신사에서 이름이 이제 받아들인다. 일본으로부터 일본에 변화된 내용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수신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2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조선 책략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황준헌이 쓴 책으로 청해 입장에서 조선의 외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고 있냐? 자, 조선 책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나라의 입장에서 조선의 외교 방침이죠. 자,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이 당시 가장 견제를 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자,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청해 영토를 야금야금 뺏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청해 영토였던 이 연해주 지역이 이때 러시아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자, 근데 러시아는 이 연해주로 만족하지 않고 만주 지역을 넘어서 점차 이 청나라의 땅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조선을 이용해서 견제하는 것이 이 청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조선에게 어떤 내용을 주장하게 되냐? 자, 조선 너희 지금 나라가 엄청나게 위기 상황이야. 너희는 못 느꼈겠지만 나라가 정말 지금 위기 상황이란 말이야. 자, 왜 위기냐? 자, 너 러시아라고 알지? 자, 러시아가 지금 너희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자, 러시아가 거기서 멈출 것 같아? 자, 러시아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올 거야. 자, 그럼 조선 너희 그 강력한 러시아를 막을 수 있겠어? 자,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올 텐데, 자, 너희 지금 힘으로 막을 수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선 너희 우리 청하고 다시 끈끈한 동맹을 맺자. 자, 뿐만 아니라 우리와 조선 너희 둘의 힘으로는 이것도 불가능해. 자, 여기다가 지금 너가 와 있는 이 일본, 자, 일본까지 힘을 합치자. 자, 그래서 조선, 청, 일본 세 개 나라를 힘을 합치고 이 러시아를 막자. 자, 근데 조선 너희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너무 강해. 자, 이렇게 세 개의 나라의 힘을 합쳐서 막을 수 없을 거야. 자, 그러니까 저 멀리 태평양 넘어 있는 이 나라와 너희가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까지 포함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돼. 자, 즉 어디냐? 바로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함을 주장하는 책이 바로 이 조선 책략이었습니다. 자, 이 조선 책략을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고종에게 바쳐요. 자, 그랬더니 고종이 이걸 받아들고 감탄을 해요. 자, 이거는 정말 묘수다. 우리나라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진짜 묘안이다. 자, 이거를 나만 알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조선 책을 복사해요. 그런 다음에 전국에 있는 유생,
유교 학자들에게 이 책을 뿌려가지고 자 너희들 이 책을 읽고 좀 깨우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만큼 잘 주장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전국에 뿌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근데 고종의 생각과 달리 이걸 본 유생들이 당시 상황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읽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영남 만인소 등에서 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게 되면서 반개화 반서양의 위정척사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종 당시 왕이었던 이 고종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조선 책략에 따라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양 열강 중에 처음으로 어느 나라와 조약을 맺겠느냐? 이 조선 침략의 영향으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먼저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서로 돕는다. 즉 거중조정. 즉 서로 어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돕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 두 번째. 드디어 일본과의 규정에서는 우리나라가 근대적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금 관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번 하고 그 관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재정에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게 된 조선이 이제 이 관세를 집어넣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과 조약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치해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 새롭게 이것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체국대우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체국대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체국대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체국이란 무엇이냐? 최고 혜택을 가져간다. 즉 체국이란 무엇이냐? 바로 최고, 가장 좋은 혜택을 다른 나라에게 주는 거예요. 자, 한 국가가 차후 조약을 체결할 때 타국 조약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나 조건을 체국 제후를 받는 국가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쉽게 생각하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체국 대우를 가져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조약을 맺었을 때 이때 관세를 10%를 부과한다. 자, 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세금을 10%를 부과해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은 우리가 100원을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우리가 100원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조약을 맺었어요. 자, 근데 이어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영국이랑 조약을 맺었을 때 이 관세를 영국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5%만 하도록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미국은 이 체국 대우를 바탕으로 너희 조선 영국이랑은 5% 관세를 맺었어? 자, 우리 10%보다 5%가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한 조약이잖아. 자, 그러니까 너희 체국 대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에게도 5%의 관세로 바꿔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체국 대우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 언제 가장 악용되냐? 아간파천 이후에 엄청나게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러시아가 조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러시아가 수많은 이권들을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금강, 우리나라에 있는 금강을 본인들이 캐갈 수 있는 금강 채굴권을 만약에 가져갔다고 치면 이 미국, 이어 등장하는 영국, 다른 나라들이 너희 러시아에게 금강 채굴권 줬어? 자, 우리도 체국이니까 이와 비슷한 금강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내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권리들을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게 만드는 조약이 이 체국 대우입니다. 자,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은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해서 우리나라가 자주국이다. 우리나라가 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주국임을 과시했고 근대적 제도와 문물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파견했던 일부 인사는
이 서양 문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 공부하고 다 갈래. 나 여기서 조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서 공부하고 갈게 하면서 유학파가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이 보빙사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국이랑 조약을 맺은 다음에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도 차례로 조약을 맺으면서 문호 개방의 폭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들 국가도 모두 다 최애국 대우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조약들은 다 어떤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맺었던 조약들은 자, 지금 현대에 와서 보면 모두가 다 한쪽 국가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거. 자,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한편 이렇게 다른 나라 조약을 맺으니까 조선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얼마나 일본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조약들로 조약 내용을 구성했구나. 자, 이거 바꿔야 된다 하면서 조선이 일본에게 계속해서 우리 다시 한번 조약 내용 수정하자라는 협상을 벌이게 돼서 관세 협상을 벌여서 5%에서 10%의 관세율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때 조선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냐? 자, 일본에서 조선에서 만든 쌀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가면서 조선의 쌀이 부족한 현상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자, 우리 너희들 이렇게 쌀 많이 가져가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거기에 무엇이 추가되냐? 즉, 자, 자연재해 등으로 쌀값이 불안정해질 경우 각 지방간이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방공령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개정해 나가면서 조금씩 지금 우리가 불평등한 내용들을 수정해 가려고 시도했던 것이 조선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 강화도 조약의 성격 부분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 이러한 내용을 왜 집어넣냐? 바로 이것은 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자, 이 내용만 봤을 때 너무나도 조선에게 유리한 내용이잖아요. 자, 일본이랑 조선이랑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조선은 자주국이다. 자, 이것만 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평가해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자, 왜냐? 자, 당시 세계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냐면, 조선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냐면 바로 청의 속국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왜냐면 청이랑 조선은 4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이랑 조약을 맺고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정 개입을 하게 되면 누가 여기에 껴들 수 있겠죠? 청이 껴들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일본은 이 청이 개입하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조선은 자주국임을 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조선은 부산 위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라고 내용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엔 무엇이 목적이냐? 바로 일본이랑 제일 가까운 항구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통상, 즉 교역을 목적으로 이 부산항을 개항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다른 곳들을 개항하게 되는데 총 3곳이니까 어디였냐면 바로 인천과 나머지 하나, 바로 우리 함경도에 있는 원산 항구, 즉 이렇게 3군데를 개항하게 됩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왜 개항을 했냐? 자, 인천은 서울이랑 제일 가까운 항구죠. 자,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한양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인천을
개항하게 됩니다. 자, 원산은 여러분들 지금 북한에 있는데 이 강원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원산 항구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이 원산을 따라서 쭉 위쪽으로 더 올라가 보면 다른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러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조선 역시도 이 러시아가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눈독 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본은 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선 이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항구로서 이 원산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산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권과 10권은 가장 전형적인 불평등한 조약 내용이죠. 자, 10권 같은 경우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치해법권을 의미하고, 그리고 7권은 해안 측량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 측량권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집을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과 선생님이 조약을 맺고 선생님이 너희 집 가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거 다 마음껏 샅샅 뒤져보고 그것을 조사해서 내가 기록할 거야. 자, 이러한 내용들을 허락해줬던 것이 바로 이 해안 측량권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강화도 조약과 미국과 맺었던 조약, 그리고 다른 서구 열강과 맺었던 조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